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것이 이겁니다.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표현할 것인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표현할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없는 것에 집중해서 부정을 선택할 것인지, 있는 것에 집중해서 긍정을 선택할 것인지 정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 얘기는 있는 것에 집중하면 긍정이고 좋은 거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 명량해전에서 배가 13척 남아 있었죠. 그때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배가 13척밖에 없으니 해군을 폐하고 육군과 합류해서 왜군과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렸던 글에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적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해군을 폐하지 말고 13척의 배로 맞서 싸우겠다. 그런데 13척 밖에 없지만 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작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으로 남을 유명한 해전을 치르시게 되는 거죠. 이게 있는 것에 집중한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천국과 지옥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비유해서 회자됐던 얘기인데요. 천국과 지옥은 똑같이 1m 정도 되는 수저가 주어지고 그 수저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저로 상대방에게 밥을 먹여주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1m 되는 수저를 본인이 먹겠다고 계속 노력을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곳이 지옥이다. 서로 돕는 것이 천국이고, 서로 돕지 않고 자기만 나만 하는 것이 지옥이다 라는 얘기가 회자됐었는데요. 자, 여기서도요, 천국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 1m 되는 수저를 갖고 내가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없는 것에 집중한 거고요, 천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내가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 1m 되는 수저로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여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곳이 천국인 거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곳이 지옥이다. 물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뭐 요건 할 수 있다 요건 할 수 없다라고 딱 구분을 짓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해보고 안 되는 것, 정말 남도 못하는 것, 누구도 못하는 것,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것, 나는 못하지만 남이 할 수 있는 것,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라고 구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 공식이라는 거 아시죠?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경제학자 사무엘슨이 행복의 방정식이다 해서 유명한 건데요. 행복은 욕구분의 소유라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있는 것이 좋은 거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 부분은 우리가 가진 것이고요, 가진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이 행복의 원천인데 원하는 것 대비 있는 게 작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끼더라. 예를 들어서 분모의 욕구를 빼면요, 욕구가 제로라고 보면 있는 것 모두가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있는 것이 있는데, 얼마가 됐든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왜 불행하냐? 원하는 게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죠. 있는 것 자체는 행복이다. 그런데 원하는 것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 방정식은요,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난 영상 때 우리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발가락 2개 갖고 있는 것 자체도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자,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거고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는 발가락 2개, 그걸로 인해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뭘 갖고 계십니까? 뭘 갖고 있길래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있는 것은 하고 적어보십시오. 무엇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있는 것을,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보셨나요? 자, 이제 적어봤으면요, 그 적은 것들을 보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지 고마워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쉽지는 않죠.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있는 것 목록을 쭉 보시면서요, 한 개씩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처럼 팔다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없다면, 뭐 왼팔이 없다면 하고 없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없어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없어 보니까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라고 느끼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건강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병이 낫고 나서 계속 건강을 무시하는 게 문제지, 일단 없어진다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중함을 느끼시더라는 거죠. 저도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을 해봤는데요, 저는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막 몸이 떨려요. 치가 떨린다고 할까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서 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5분도 안 돼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에 모두 다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살고 있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접해봤을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있는 것이 정말 고마운 건지 정말 좋은 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점으로 따지면 과거는 없는 거고요, 미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의 일환으로
현재가 최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긍정선택의 비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